네, 감사합니다. 제가 양평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또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런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가 출품한 작품들은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작품들만 골라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반응이 참 좋았어요. 전에 못 보던 작품들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참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참 잘 됐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집안에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 뜻을 쫓아서 실업계 고등학교인 공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술에 대한 그런 집념이랄까 그런 걸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1년 낮춰서 편입을 해서 미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행복하게도 좋은 은사를 만났어요. 어떤 평면적인 작업만 한 게 아니라 입체적인 작업을 많이 시도를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종이 찰흙이라고 할까, 뭐 이제 돌멩이 같은 거를 주워와서 모자이크도 하고, 그때의 어떤 입체적인 감각을 익히게 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익대학교 조각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었죠. 홍익대학교는 미술대학으로서 굉장히 전통이 있고 오래된 학교이니만큼 조각에 대한 그런 정말 실력 있는 교수들이나 동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조각 수업을 4년 동안 받았는데 94살이신 속조 조각의 그 대가십니다. 전내진 선생님이라는 분을 제일 그 기억에 남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조각계뿐만이 아니라 미술계는 구상과 비구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때 70년대 무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상 계열은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 진부하다 그렇게 폄하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조각도 좀 폄하된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직적인 것보다도 수평적인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구상조각회를 창립을 했었고 그 후에 1990년도에 MBC와 같이 MBC 한국구상조각대전이라는 아주 큰 야외 공모전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상조각이 많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도) 촉개인전에 낸 그 자매 그 작품이 서울에서 출품을 하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출품을 했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었던 대학이 광주 조선대학교였었는데 그리고 전시가 끝난 후 학교에 작품을 갖다 놨는데 KBS 당국에서 제가 재직하고 있었던 조선대학교 총장님한테 와서 귀교에 재직하고 있는 고정수 교수의 작품인 그 자매가 다른 데 소장하는 것보다도 KBS 만남이 광장에 설치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총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총장님이 저한테 그 작품을 매입을 해서 작품 명제가 자매사였는데
조선대학교에서 기증하는 조건으로 작품이 만남의 희열로 바뀌어갔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KBS 만남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DMZ에 그 작품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쿠라파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 노레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을 갔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의 작품이 고스란히 한 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겔란에 대한 그런 그 행적을 제가 연구하고자 그 비겔란에 관한 책은 전부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걸 전부 이제 번역을 하고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한 결과 그 비겔란이 전생의 작품을 그 오슬로 시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비겔란이 그 로댕하고 같은 세대의 작가였는데 한참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오슬로 대학 교수가 비겔란 너도 좀 로댕처럼 명성을 얻고 싶으면은 좀 기왕에 만든 거 구라파 순회 전시를 좀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옛날 시랍 신전이 굴러다니는 거 봤냐? 그렇게 일가를 하면서 나는 내 작품을 그렇게 끌고 다니기 싫다. 완성을 한 후에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 책에. 거기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작가의 그 삶의 시나리오를 그토록 어떤 확신에 찬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참 그 점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술가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랄까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쉴 새 없이 어떤 상상을 하고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여행도 저 혼자 했듯이 그때 멕시코 여행도 제가 혼자 했어요. 근데 멕시코에서 만난 프란시스코 주니가라는 그 작가는 코스타리카 태생이지만 멕시코가 좋아서 거기서 이제 계속 체류하고 있었던 작가인데 굉장히 그 운이 좋게 그 작가의 스튜디오를 가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만났는데 그 작가는 자기 와이프가 평생 동안 모델로 작업을 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뭐 아기를 임신했을 때의 그런 모습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작가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데 작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중남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마야나 잉카의 고대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현대적인 조형성을 가미를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작품이. 유럽이나 미국의 영향만 말하자면 쫓아서 이렇게 모방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가소롭다고, 전통적인 국가에서 그걸 모방 답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인정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참 뭐랄까 일침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남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뜻밖에도 제가 그 28살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른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후 한 41살까지 한 14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회의를 가졌어요. 교수라고 할지언정 교수와 작가라는 두 직업 아닙니까? 결국은 겸업 작가예요. 제가 연구실에서 작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수업 시간이 아닌데 학생이 와서 똑똑똑 놓고 나면서 교수님 작품 좀 봐주세요 할 때 수업 시간에 봐줄게.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과 같은 생각을 갖고 언제든지 그래? 하면서 가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의 작품을 지도하고 다시 제자리에 와서 내 작품을 할 때는 맥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자꾸만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성숙되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시간만큼은 그게 손해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참 회의를 느끼겠더라고요. 마치 유치원 부모들이 유치원 애들 말씨나 행동을 닮아야 인지가 되듯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전업 작가를 선언하고 41살에 이제 대학 교수직을 그만뒀었죠. 그때 이제 제가 저한테 큰 힘이 된 것이 제 와이프가 저하고 같은 전공인데 당신 그렇게 괴로우면은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만두라고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준 것이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여체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광고 매체나 등장하는 팔등신 그런 표피적인 여체가 아니라 보다 너그러운 그런 푸근한 대지와 같은 무엇인지 감싸는 그런 하나의 모성이랄까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난히 이제 둔부가 강조가 되고 어떤 풍요로운 그런 모습으로 쭉 일관된 작업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실 그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자궁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의 특별한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오다가 우연히도 제가 이제 곰을 접하게 됐어요. 새끼 곰을 관찰하고 키우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곰도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굉장한 그 끈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그 풍성한 여체, 볼륨, 그런 매스랄까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곰도 이렇게 여체와 접목시키면 좀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건국 신화하고도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곰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가 그 문신미술상을 받은 게 계기가 됐어요. 그때 제가 여체에서 곰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그동안 전통적인 재료인 브론즈나 돌에서 벗어나서 세라믹이나 뭐 사진 작업, 한지 등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스테인리스 스틸, 부조 같은 것도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공기 조형물을 그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그 공기 조형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아주 굉장히 이벤트성이 강하고 짧은 시간 내에 큰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동이 편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떤 주제도 이제 곰으로 바뀌면서 재료도 다양하게 이렇게 확산하기 시작했죠.
저는 정말 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장 이상적으로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은 처음부터 개념적인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건축주, 그리고 설계, 그리고 작가, 그 셋이 어떤 개념적인 논의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 이거 종합적인 건축도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후대에도 남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공공조형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작가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정말 영구히 북박이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가로서는 어떤 그 책임 의식이랄까 그런 게 따르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전에 출품을 한 작품이 이병철 회장이 제 작품을 매입을 했어요. 불과 입선밖에 안 한 작품인데 그때 제가 어렵게 빚을 내서 브론즈로 뜬 첫 작품이었습니다. 모명 작가인 나한테도 이런 한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해서 큰 힘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뭐 이건희 컬렉션에서 그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한테 왔어요. 이 작품이 진짜냐? 그래서 보니까 진짜라더라고요. 제품이라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그 작품이 이렇게 딱 그건 한 점에 유니크한 작품입니다. 한 점 에디션도 없고 한 점에 불과한 건데 참 영광스럽게도 이건희 컬렉션에 소장이 되었고 그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영구히 소장되게 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제 작품이 3점 소장돼 있어요. 그 입구에 보면 국전 대상 작품 자매가 있고 또 문화공보부 장관상 받은 또 역시 자매 시리즈 작품이 있고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인 그 연모라는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 작품 그 연모의 그 모형이 지난번 양평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원로 작가 초대전에 출품이 되었었습니다. 그 작품은 지금 저도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그 작품은 유일하게 그 작품은 굉장히 길쭉한 작품이에요. 유일하게. 근데 어떻게 참 그 작품이 이건희 컬렉션에 소장이 됐는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예요. 누구나 작가들은 양평을 선호하죠. 왜냐하면은 뭔가 이제 자연이 수려하고 뭔가 그 전국에서도 제일 그 쾌적한 곳이 이제 경기도 양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작가들이 있죠. 그 인구 인프라에 비해서 문화예술인들이 특히 미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양평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양평에 지금 둥지를 튼 지가 거의 15년 가까이 됐는데 참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쪽 강상 강화 아트로드 포럼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늘 어떤 그 문화예술이 이렇게 숨쉬는 특화된
그런 장소로 만들어지는데 저는 뭐 어떤 작게나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여느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과연 내 삶이 언젠간 마감이 될 터인데 내 뜻대로 과연 이렇게 그 행해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뭐 그 어떠한 이미지든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제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성이랄까, 거기에 내가 그 감성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업에 임하고 하는데 좀 불확실해요. 지금 많은 작가들이 그래요. 많은 작가들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아니 고종수가 맨날 그 뭐 브론즈하고 돌만 하다가 또 여체만 하다가 느닷없이 곰으로 바뀌고 뭔 또 엉뚱하게 공기조형물 작품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좀 뜨악하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뭐 뜻밖의 제가 어떻게 돌출될지를 몰라요. 저는 그걸 제가 지닌 감성을 제가 스스로 통제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염려스럽기도 하지만은 뭐 그러다가 언젠가 내 삶이 마감이 되면은 끝뿐이죠. 그게 뭐 거기에 따른 어떤 뭐 확고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답은 제3자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도 관여받지 않고 속박받지 않고 무한한 자유를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제가 날개짓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